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쌤의 궤변 시간인데요. 이쌤의 궤변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비전문가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뇌피셜을 짓거리는 컨텐츠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므로 틀린 내용이 많고요. 누군가 전문 지식을 알려주시거나 틀린 내용을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이 페이지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4차원에서의 원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공간에 시간 차원이 더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4차원은 공간에서의 4차원을 의미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차원은 제 생각에 축의 개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1차원은 축이 1개, 2차원은 축이 2개, 3차원은 축이 3개 있으니까요. 그럼 각 차원에 점을 찍고 좌표로 표현해볼까요? 1차원에서는 점을 찍으면 그냥 A로 나타나네요. 2차원에서는 A, B, 3차원에서는 A, B, C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저희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한 점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수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위로 점프도 할 수 있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3D 게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 차원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의 위치를 A, B, C라고 하면 저는 시간의 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T라는 시간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좌표로 치면 A, B, C, T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3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더해서 4차원 시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차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 2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더한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평소에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는 2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필름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필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필름에 그림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 그림들을 연속으로 보여줘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점을 찍는다면 그 점은 A, B, T라는 3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2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이지만 그 점에는 시간 정보가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차원 공간 정보를 저희가 3차원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보니까 마치 하나의 그림 덩어리로, 필름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높은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바라보면 이처럼 애니메이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단번에 쳐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이 세상도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단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3차원보다 더 높은 공간 차원이 존재한다면 저희들의 공간을 차곡차곡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단번에 쳐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저희는 높은 차원을 생각해봐야 하는 걸까요?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빛은 중력에 의해 굴절되는가 하는 실험인데요.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태양지에 있는 별을 관측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구와 별 사이에 태양이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죠. 다른 물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에서는 별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빛은 직진을 하는데 어떻게 별을 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력이 공간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빛은 항상 최단거리로 움직이는데 왜곡된 공간으로 인해 최단거리가 달라진 것이죠. 왜곡이라니요. 이 공간은 3차원인데 대체 어느 방향으로 왜곡된다는 말인가요? 왜곡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는 X축, Y축, Z축을 넘어 새로운 축의 가능성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Z축 이상의 무언가가 있고 그 방향으로 공간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 뒤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원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4차원 공간에서의 원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2차원 공간에서의 원부터 말해볼까요?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차원 공간에서는 구라고 부르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았더니 이렇게 동그란 공 형태가 되었어요. 그럼 1차원에서의 원은 어떤 모양일까요? 단지 두 점으로만 나타나겠죠.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단 2개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원이라는 게 차원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의 겉부분은 1차원에서는 점이고 2차원에서는 선이고 3차원에서는 면이죠. 원의 내부는 1차원에서는 선이고 2차원에서는 면이고 3차원에서는 공간이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이유는 축의 개수가 규칙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축의 개수만큼 원도 입체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4차원에서의 원도 규칙적으로 변화시켜 봅시다. 나무위키에 찾아보니까 4차원에서의 원은 3차원 초구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차원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4차원 초구라고 부를게요. 4차원에서의 원, 그러니까 4차원 초구의 겉부분은 공간입니다. 구에서는 겉넓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구에서는 겉부피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초구의 내부는 부피 이상의 것이 필요할 거예요. 나무위키에서는 이게 초부피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단어 정리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초구의 모양을 상상해봐야 하는데, 아니 그 전에 뭔 겉부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쵸? 겉부피가 뭐야 대체? 도저히 감도 안 잡히네요. 그래도 아까 차원이 높아질수록 원이 규칙적으로 변해간다고 했으니까 어떤 규칙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1차원에서는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2개밖에 없었는데 2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X축의 좌표를 조금 줄이고 Y축으로 나갔더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하나 더 나왔죠. 그런 점이 반대편에도 하나 있습니다. 또 X좌표를 조금 줄이고 Y축으로 더 나가면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생기죠. 그렇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2차원의 원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 있는 좌표의 반지름을 줄이고 새로운 축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다음 차원의 원의 좌표가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 원의 x, y 좌표를 줄인 다음에 그것을 z축으로 이동시키면 그곳에 3차원 구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단지 규칙성을 찾는 것만으로 저희는 4차원 초구의 좌표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된 거죠. 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차원 원의 좌표 A는 A제곱은 1의 제곱을 만족하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2차원 원의 좌표 A, 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제곱을 만족하고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3차원 구의 좌표 A, B,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제곱을 만족하고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차원 초구의 좌표 A, B, C, D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제곱을 만족하겠네요. 수식으로도 알 수 있듯이 차원이 늘어나면 B제곱, C제곱, D제곱 같은 게 계속 더해지죠. 똑같은 결과인 1을 내면서 새로운 좌표 D 값을 늘리려면 A, B, C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상상이 안 가요. 대체 초구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기로 했어요. 고차원의 원을 저차원의 원으로 잘게 쪼개보는 거죠. 2차원의 원을 잘게 쪼갰더니 1차원의 원이 여러 개 나오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한 개 나오고 그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작으면서 Y축으로 이동한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작아져서 0이 될 때까지의 모든 1차원 원들을 합치니까 2차원 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에 있는 원을 3차원으로 만들려면요. 반지름이 1인 원부터 0인 원까지를 모두 연속적으로 그려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4차원의 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차원의 구를 반지름 1부터 0까지를 모두 연속적으로 나타낸 후 갖다 붙이기만 하면 4차원의 초구가 되는 거죠. 아니 저기요, 이 사람 진짜 사기꾼이네. 여러 개의 구를 어떻게 붙인다는 거예요? 애초에 겹쳐져 있어서 붙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구를 붙이면
뭐 괴상한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초구입니까? 그쵸. 불가능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눈에는 3차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반대로 차원을 낮춰서 저희가 2차원 공간에 살았다면 3차원 구가 불가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원을 갖다가 붙인다고? 같은 면 안에 있는 원을 어떻게 붙여? 저희가 1차원 공간에 살았다면 2차원 원이 불가능해 보였겠죠. 아니, 원을 갖다가 붙인다고? 같은 선 안에 있는 원을 어떻게 붙여? 그리고 지금 저희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구를 어떻게 붙여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붙일 수 있어요. 4차원에서는요. 붙이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반지름이 조금 줄어든 만큼 4차원 축으로 조금씩 이동시켜서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붙여나가면 짜장 초구 완성! 엄청나지 않나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죠. 몇 가지 더 붙이자면 연속적으로 나열된 이 구들은 겹치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연결이 될 거고요. 구들의 겉넓이를 모두 더하면 초구의 겉부피가 되고 구들의 부피를 모두 더하면 초구의 초부피가 될 것 같네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길이를 더해서 넓이가 되고 넓이를 더해서 부피가 되는 건 적분의 개념에서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구의 겉넓이와 부피가 구해지는 과정을 연상해 볼 때 초구의 겉부피와 초부피도 왠지 그렇게 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변은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내용이 많을 테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재미있는 궤변거리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